안녕하세요. 언니 라탄 공방입니다. 벨벳 자이언트 얀 500g을 가지고 가방 만들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리를 하나 만들 건데요. 긴 실이 위로 올라가게 잡으시고요. 그 실을 밑에서 위로 고리를 만들어서 하나 끼워줍니다. 끝에 남는 실은 많이 남기지 마시고 최대한 조금만 남겨주세요.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길이를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리의 길이는 저는 손가락 3개 정도의 길이로 만드는데요. 일정하게 유지를 하시려면은 명암이나 카드를 이용을 해서 길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집게 손가락을 고리 사이로 넣어서 긴 줄을 당겨서 사슬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총 7개의 코를 만들 거예요. 지금 2개째. 뒤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밀어서 뒤쪽으로 너무 볼록하지 않도록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재가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할게요. 고리를 꺼내 주시고 뒤쪽에도 살짝 눌러서 예쁘게 고리를 만듭니다. 명암이나 카드 이용해서 길이를 재고요. 또 마찬가지로 고리를 빼고 하나, 둘, 셋, 4개. 4개를 지금 했고요. 이번에 5개째. 마지막 손에 걸려 있는 거 고리까지 쳐서 개수를 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사슬코 7개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부분을 올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이제부터 박음선을 신경을 써 가면서 고리를 올려 줄 거예요. 박음선이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선을 조금 조절을 하셔가지고 고리를 넣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에 박음선이 안 보이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5, 6, 7개까지가 바닥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몸통이 될 겁니다. 몸통도 마찬가지로 명암으로 길이를 조절을 할게요. 이제 그 사슬 그 사이사이에 고리를 하나씩 넣어 줄 건데요. 이때 잘 보시면은 박음선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음선이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놓고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 몸통 고리 2개째 만들었고요. 명암은 2개나 3개 이용을 해서 옮겨가면서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하나씩 꽂아 주시고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4번째 고리 넣어 주시고 끝에를 살짝 당겨서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명암을 멀리 있는 명암을 가져와서 꽂아 주시고요. 5번째 고리 만들고 명암 꽂아 주세요. 6번째 고리를 만들고 명암 꽂아 줄게요. 자, 그리고 7번째 고리를 만들게요. 지금 하시면서도 계속 박음선을 보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더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제 반대편을 돌려서 완성을 해 볼게요. 자, 마지막 사슬코에다가 이제 반대쪽에도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박음선이 이제 바깥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줄을 당겨서 길이 조절을 하세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고리를 만들어 주고요. 10번째 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박음선이 예쁘게 되려면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11번째, 8, 9, 10, 11번째, 그 다음에 조절하시고 12번째 넣어 볼게요. 그리고 13번째 넣겠습니다. 계속 박음선 신경 쓰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홀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총 13코로 몸통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마지막은 하나만 남기고요. 13 해서 지금은 홀수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홀수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방끈을 사슬끈으로 뜰 거라서 그렇고요. 가방끈 대칭으로 무늬를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홀수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리에 끈을 넣어서 고리를 하나씩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당겨서 바짝 붙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길이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지를 하시고요. 박음선도 계속 바깥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서 진행을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을 넣고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당겨주세요. 너무 벌어지면 나중에 너무 구멍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틈이 너무 벌어져서. 그래서 조금 당겨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옆선도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고리 하나에 고리 하나씩 이렇게 계속 뺑뺑뺑 돌려서 총 6단 또는 7단 원하시는 높이만큼 몸통을 만드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계속 코 개수가 맞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코를 빼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3코가 맞는지 확인을 하세요. 지금 저는 13코를 했는데 좀 작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11코, 9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더 크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5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13코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저는 500g으로 가방 하나를 완성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사이즈를 맞춰 봤을 때 13코로 높이는 6단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스스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옆쪽에 이제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당기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하다 보면은 명함을 끼우는 게 귀찮을 때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거를 끼우고 하셔야 나중에 일정하게 코의 길이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손으로 대고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올게요.
진행하는 실은 계속 왼쪽으로 두고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 쪽에다가 실을 두고 하시면은 꼬이지도 않고 박음선도 잘 챙겨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 박음선이 회사에 따라서 실 종류에 따라서 어떤 실은 굉장히 박음선이 눈에 거슬리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실은 있는 것 같은데 표시가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실은 표시가 잘 안 나는 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은 박음선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서 박음선의 방향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면은 나중에 뒤집었을 때 안쪽 면이 될 거예요. 조금 숙달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뒤집어 놓고 하시면은 좀 더 예쁘게 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는 처음 초보니까 다 하고 뒤집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셋. 마지막에 13개는 한 개가 남는 그 부분이죠. 거기가 시작 부분이었어요. 여기가 시작 부분.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시작 부분이고요. 처음에 표시를 하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지금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처음에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하세요. 끈 같은 거, 빵끈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묶어 두시고 표시를 하나 해볼게요. 여기가 시작 부분이었어요. 꼬리가 있는 부분이 시작 부분이 아니고요. 반대쪽이 시작 부분이에요. 자, 저는 이제 꼬리를 조금 더 손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한번 풀고요. 또 반대로 한 번, 총 2번을 풀었어요. 총 2번을 푼 다음에 남아있는 실을 다시 당겨가지고 바닥 부분을 조금 더 매끄럽게 마감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이걸 뒤집고 나서 안쪽 면을 마감을 하려면 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뒤집기 전에 미리 바닥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솜을 좀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에 이제 감춰 주겠습니다. 안 보이게 이렇게 옆으로 진행을 해서 감추실 때는 옆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바깥쪽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3번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요. 남는 거는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꼬리 부분을 풀어서 정리를 하시면은 훨씬 깔끔하게 바닥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사용하실 때도 바닥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되게 깔끔해요.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자, 바닥이 깔끔해졌죠?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길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뒤집으면서 코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코를 잡아서 맞춰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이 바닥 부분이 될 거고 여기가 시작 부분. 튀어나와 있는 거 넣어주시고요. 너무 들어가 있는 거는 꺼내주시고요. 손으로 조금 만져 보겠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를 좀 당겨서 자기 자리를 다시 잡아 놓을게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높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부분 전에서 이제 끝나면 됩니다.
코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방 끈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그 남아있는 고리에다가 끈을 감아 줄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실을 잘라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2m를 남기고 자를 거예요. 손에 드는 길이의 가방을 만들 거기 때문에 2m 정도면 적당합니다. 자, 이제 한번 넣어 볼게요. 시작 부분에 있는 그 고리에는 끈을 넣지 않고요. 그 옆에 두 번째부터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끈을 넣어 줄 거예요. 남아있는 고리는 다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끈을 넣어 줍니다. 첫 번째 시작 부분에 있던 그 고리 하나는 안 넣고요. 그냥 건너뛰고 나머지는 하나씩 다 넣어주세요. 다 넣고 마지막 것까지 넣어줄게요. 쭉 실을 다 당겨 주시고요. 이 실을 당겨서 이제 입구의 사이즈를 정할 거예요. 너무 입구를 벌어지게 하면은 저는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당겨서 조금 모을 수 있는 약간 모여지는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저는 입구가 너무 벌어지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안에가 보일 것 같고 약간 그런 불안한 느낌.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입구를 조금 모아주세요. 이제 가방 끈을 만들어 볼 건데요. 표시해 두었던 거는 이제 풀어 버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남겨두었던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랑 안쪽에 가로 선을 같이 잡으시고 그 밑으로 해서 고리를 하나 넣어 볼게요. 마지막 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고리를 넣어 주시면은 사슬 모양이 예쁘게 딱 잡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쵸? 이렇게 양쪽으로 끈이 다 보이기 때문에 예쁘게 모양을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손가락을 넣어서 사슬코를 뜰 거예요. 이렇게 넣고요. 지금 여기가 박음선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여질 거기 때문에 저는 가방 끈도 박음선 신경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깥쪽에서 봤을 때 박음선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게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은데 신경 쓰실 분들은 이것까지도 고려해서 만들어 보세요. 저는 가방 끈 길이는 8코 또는 9코 정도 만들어 줄 거고요.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그 남기는 실을 더 남기셔야 돼요. 길이를 더 여유 있게 남기셔야 돼요. 2m 정도 남기신 분들은 아마 9코 정도에서 아마 끝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코고요. 여기서 끈은 이렇게 한 줄로 쭉 뺄게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한 뼘 정도만 있으면은 마무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 맞죠? 양쪽으로 한 콜씩 찾아가지고 대칭되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사이. 여기가 대칭되는 부분이에요. 딱 맞아요. 지금 보시면 거꾸로 된 V자가 있죠? 거꾸로 된 V자에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지금 손가락이 들어온 자리로 이 실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실을 넣어 주시고요. 사슬뜨기를 연결을 시켜 볼게요. 지금 이런 모양의 사슬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 줄 가지고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나왔던 그 코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실을 당겨서 사슬의 크기를 조절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사슬 모양이 딱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양쪽 코의 개수도 대칭이 되고요. 가방 무늬도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처음부터 홀수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코의 개수를. 자, 마무리하는 방법은 남아있는 실은 한 뼘 정도만 남기고 자를게요. 자, 안에 솜이 들어있는데 그 솜도 한 반 정도만 자를게요. 한 반 정도만 잘라 주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실 가지고 정리를 해 볼 건데요. 안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가로선이 있고요. 그 밑에 두 번째 가로선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두 번째 가로선. 저는 거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고정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두 번째에다가 여기 첫 번째는 그냥 지나가고 두 번째 거 밑으로 끼워 넣고요. 조금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한 번 더 넣어가지고 고정을 좀 할게요. 묶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돌려만 놔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남아있는 거는 그 옆선 가로선에다가 끼워서 정리를 합니다. 숨겨주는 거예요. 길이 남아있는 만큼 하시면 되고요. 저는 2번 또는 3번 정도 숨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만져주시고요. 이거는 어떻게 만져주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가방끈도 좀 당겨 봐주시고 입구도 괜찮은지 확인을 좀 해보고요. 모양이 잘 맞춰졌는지 손으로 좀 당겨 주시고요. 자, 이렇게 무늬가 맞춰지고 반대쪽도 무늬가 맞춰졌습니다. 양쪽 코의 개수도 동일하게 대칭이 되었고요. 딱 맞아요. 이렇게 만져줍니다. 만질수록 예뻐져요. 그리고 바깥쪽 이 각도는 이렇게 쭉 빼면은 뾰족해지고요. 손으로 약간 안쪽으로 조금 밀어주시면은 각을 좀 없애주는 거죠. 조금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동그란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좀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그 각진 부분을 조금 손으로 살살살 밀어 넣어 가지고 모양을 좀 만들어 주세요. 손을 가방 안으로 넣어 가지고 가로선을 좀 당겨도 되고요.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거는 바깥에서 안으로 살살살 밀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바닥에 콩콩콩콩 쳐가지고 모양을 또 좀 잡아 볼게요. 콩콩콩콩. 자, 됐습니다. 저는 약간 동그란 형태의 모양으로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각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각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좌우 대칭도 맞추고 가방 무늬까지 맞추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예쁘게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안녕.